자, 뉴스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이고요. 노도강도 2주째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도강이 저번 주 좀 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값은 12주 연속 상승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사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참고한 다음에 현장의 느낌을 봐야겠죠. 자, 한국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고 KB에서도 나오고 기타 뭐 다른 뭐 사이트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6월 둘째 주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12주 연속 상승을 했다. 그리고 상승폭도 한층 더 가팔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도강도 일주일 전에 보합해서 상승세로 전환돼 가지고 현재 2주째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승세가 서울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완연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 새 5천만 원 올라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런 뉴스죠. 보시면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에 이어서 마포, 용산, 성동구도 이전에 최고가를 뛰어넘는 금액이 속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월간 거래량이 중요한가 봐요. 저는 뭐 그냥 현장에서 사고 팔고 해보니까 뭐 이거 신경 안 썼었는데 이게 월간 거래량이 뭐 어떤 지표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서울의 월간 거래량 저는 이거 뭐 세보진 않았죠. 제가 뭐 이걸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한 5천 건을 기준으로 굉장히 5천 건이 넘으면 호황인가 봐요. 호황 쪽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21년 5월 달이면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호황이었던 때죠. 예, 그때 이후 다시 5천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서울에 있어서만큼은 흐름은 좋죠. 진짜 보시면 성동구의 이편한세상 옥수파크힐이 5구제곱미터가 16억 3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억 3천 정도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하이 마포의 대장주 아파트죠. 전용 84가 20억 원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갖고 온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격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 다른 아파트 매매를 살 때 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는 좀 논외로 하고요. 거기 금액대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런 거래가가 나왔을 때 옥수파크힐스 5구제곱미터 16억 3천 그다음에 프레스티지하이가 지금 20억 원대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른 단지들을 매매로 살 때 좀 기준점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편한세상 옥수파크힐 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옛날에 그 옥수동 금호동 쪽에 금호동이죠. 예, 이렇게 언덕에 있었던 거고 거의 뭐 산동네로서는 드라마 촬영지였어요. 근데 거기를 깎아가지고 지었는데 정말 금호역이 가깝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단층으로 깎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편한 데인데 여기가 5구가 거의 16억 3천이라에 거래가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하이죠. 마포 프레스티지하이. 그러니까 이대역에서 요 밑에 있는 신축단지죠. 여기에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대치동도 국평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34평이 34억을 돌파했고 은평구도 최고가를 찍었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자료가 KB 아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KB 아파트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자료가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이 자료들을 나오는데 소스를 모아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추론하는 게 중요하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주째 상승을 했는데 실거래가가 나왔다는 거죠. 대치 레미안 팰리스 그 34평형이 33평이라고 하나요? 와, 34억에 팔렸다. 예, 그렇게 되고 은평구 증산동의 DMC 센트럴 자이 그러니까 이게 은평구에서는 대장주 아파트죠.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 있는 대장주 아파트가 14억 3,500만 원에 팔렸다니까 정말 이제는 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과거 고점 대비를 뭐 몇 퍼센트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좀 추월해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계속 언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원정 투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정 투자가 늘어서 서울 쪽으로 지금 오고 있고 지방 쪽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죠.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어요. 세금 때문에 집을 하나만 갖게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울 지역, 핵심 지역을 좋게 보기 때문에 세금 체계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좀 이런 현상이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통계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월별 매매자 서울 아파트 산 지수를 보니까 와 거의 4,8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가 서울 아파트 이 거주자 분들이 이렇게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거주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학습 효과죠. 지방은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니까 또 그 지방 상승의 흐름이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아예 지방을 팔아서 안전한 서울로 가자. 그러니까 서울로 보존이 되죠. 이거는 제가 대구나 이게 지방에 좀 가서 강의를 하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부산에서 딱히 부산의 분들 더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서울을 잘 알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방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서울 물건을 많이 사서 서울이 역시 이런 상승 랠리를 달렸고 향후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 이렇게 좀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강남 부동산 가격 언제까지 상승합니까? 이런 건데 세금 체계 때문에 그렇다. 즉 1주택을 하나만 가지라는 정부의 세금 체계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좀 정리하면 현재 지금 집값 상승을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가 주도하죠.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제는 마포, 용산, 성동구가 한참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노도강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의 느낌은. 그래서 지방 분들도 서울 물건만 현재 사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온기로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았고요. 하여튼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약간 이런 지역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좀 살피는 이유는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좀 과연 이게 좀 가격이 비싼데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가. 이 추격 매수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면은 과거 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 있는데 다시 추격을 매수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두 번째, 과연 서울 아파트 상승하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어느 범위까지 확산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점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타난 흐름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마포, 용산, 성동구는 추격 매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아마 추격 매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면은 좀 미리 가서 그러면 어느 범위가 확장될 것 같으면 미리 그 지역에 좀 좋은 물건들을 선정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런 어떤 판단을 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미 서초, 강남, 송파구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구도 많이 오르고 있으면 그 다음 건인 좀 다음 레벨 그죠? 강진도 좋은 데지만 강동, 성북, 은평, 관악권에 핵심 아파트 상승이 예상된다. 그래서 좀 이런 곳들에 좀 미리 가서 좀 핵심 아파트들이라면 좀 금매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조금 선점하는 것이 어떨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 핵심 아파트들을 좀 선점하면 이 파급력이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지만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은 아니다. 근데 모르죠. 이게 또 어떻게 흐름이 계속 쭉 달릴지. 근데 제 신조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건 아닌데 최소한 한두 달 정도 빨리 움직이자. 한두 달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니 부동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예측을 해서 투자의 포인트로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제가 한번 이 한 주에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역시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저도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경매 강의를 좀 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들을 항상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제가 좀
선물을 좀 드린다고 하면 되면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찾아봤어요. 경희궁 자이죠. 경희궁 자이의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역시 아실에 잘 나와 있죠. 이 아파트 실거래가 이걸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는 34평이 6월에 벌써 6월 3일 날 와 진짜 22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207동 1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좀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좀 적어 두셔가지고 매매나 이렇게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듯해요. 자,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느냐? 예, 경희궁 자이가 많이 오른 거죠. 22억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더 올라가는 추세라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경희궁 자이는 그 강북 지역에서 넘버원 아파트죠. 대장주 아파트죠. 광화문 업무지구에 좀 뭐랄까 좋은 주거지가 없는데 경희궁 자이. 그리고 광화문은 굉장히 좋은 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인데 또 경희궁 자이가 재밌는 게요. 4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 동명이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종록으로는 들어가는데 동명이 모두 다른 그런 재밌는 일이 있는데 자, 경매 물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아까 얼마였죠? 아까 보면은 34평이 실거래가를 22억 5천만 원을 찍었었는데 자 경매 물건하고 연결시키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보면은 경희궁 자이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매각일이 6월 27일 그 다음에 2023 타경 114155 사건 전용 84제곱미터 아까 하죠. 그 다음에 205동 아까 207동이 22억 얼마에 거래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경매 흐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억 4천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되어 있죠. 경매는 그 사건 접수달의 가격을 매깁니다. 사건 접수달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좀 가격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가격이 아니고요. 좀 과거의 가격이어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보세요. 뭐 권리상으로도 큰 문제 없으니까 보셔가지고 한번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흐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서울만큼은 확실하게 상승의 무드를 탔다. 그리고 핵심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에서 지금은 확실하게 마포 그다음에 용산 성동구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통계가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두 발 정도 좀 먼저 움직이는 것도 어떨까 이러면서 좀 가격을 경매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가격을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서 관심 있는 물건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홍보 한번 하면 사실 저도 경매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 부동산 강사 현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강사가 들어가가지고 경매 선생님인데 보면은 9월, 10월에 저도 부동산 경매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추천 물건을 하는 그런 반을 평일날 말고 토요일날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할까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부동산 경매가 어떤 거고 부동산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물건을 할 때 입찰가가 얼마인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또 그리고 흐름에서 매매로 해야 될 게 어떤 건가 경매 공부를 할 때 매매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